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도 전제 조건은 동일해요. 일단은 뭐야? while문에서요, 일반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반복문은 뭔가 몇 회전을 할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초기값에 해당하는 변수, 그죠? 초기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식. 반복할 조건식. 그 다음에 true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가문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그죠? 그러면, while문의 특징이 있는데, while문은, 일단, 여기서 썼는데, while문 할 때 이거는 얘기했었던 건데, 포문 테스트 할 거니까, 포문 하면서 약간 while문에 대한 단점을 좀 말해 볼게요. 포 테스트. while문의 단점이 아니고 일단 일반적으로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 뭐야? 반복문이니까 몇 회전 할지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클이 정해진 반복문 경우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초기값.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뭐야? 조건식. 그 다음에요? 증가문. 근데 증감이 위치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에 따라 또 달라긴 해요. 그 예제는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증감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썼잖아요. 그죠? 근데 문장의 한 번 더 하고 할까? 문장의 앞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앞에 거 한 번만 더 만들고 갈게요. for 테스트라고 넣었는데 잠깐 스톱. while 테스트에다가 6번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06. 한 가지만 제 예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이름이 그냥 오여서 이름만 그냥 바꿔보고요. 6번에 있는 예제를 한 가지만 더 바꿔볼 거예요. 제가 그거는 안 해줬네, 보니까. 뭘 안 했냐면, 증가문이요. 증가문이 보통은 여기서 있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문장. 아까 여기 있는 거 이제 1부터 10까지 중에 홀수만 출력해서 그랬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요. 복합 대입 연산량이 2씩 증가하면은 이렇게 됐어지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조건식이 증가문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 이 배치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부터 나와요? 그리고 뭐 끝나는 문장은 없긴 하지만 그지? 끝나는 거 종료 시점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죠? i가 아까 어디까지야? 1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죠? 어차피 작거나 같다 하던지 숫자 중에서 다 판별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시작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수치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10도 안 나왔고 11도 안 나왔고 그죠? 어쨌든 10보다 작으면 할까요? 여기까지만 허용해가지고 그래도 11을 2씩 증가하니까 그죠? 내가 원하지 않은 범위 내까지 허용을 하고 있다고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기다가 하려면 뭐가 판별식이 달라지든지 다른 요소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치가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항상 문장의 마지막에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문장을 요거 하나밖에 안 해놓긴 했는데요. 문장이요. 출력 문장, 어디로 가니? 출력 문장이야, 여러분들. 제가 복구돼 놨잖아요, 지금. 그죠? 자, 문장이요. 엄청 길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긴 문장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야,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보려고 분석하려고 왔습니다. 몇 회전 하는 반복문일까요? 이거 몇 회전 하는 반복문이에요? 위에 주석을 열심히 써놨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거 몇 회전 하는 반복문이에요. 코드를 분석하려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뭐 확인해야 돼요? 조건식까지 있네. 근데 뭐가 없어요? 증가문 어디 있어요? 어딨지? 찾다가
막 뒤에 문장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찾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스크롤을 내려봐야지 이게 몇 회전할지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죠? 1부터 10까지 몇씩 증가하지? 2씩 증가하나? 네. 1씩이 아니고 2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2씩. 이제 발음이 안 좋아서 1씩 증가할 수도 있고 2씩 증가할 수도 있고 3씩 증가할 수도 있고 4씩 증가할 수도 있고, 그죠? 몇 회전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결정할 거는 어쨌든 얘까지 확인해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다, 그죠? 판별하려고 했더니 이 조건식이 세 가지, 결국은 사이클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쓰려면 세 번 써야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해야지 내가 몇 회전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for는 왜 나왔냐면요, while하고 for는 동일하게 구성하실 수 있어요, 반복문을. 얘는 for문의 단점을 고려해서 일단은요, 1차적으로 물론 다른 1차적으로 구상하는데 for라는 키워드를 쓰고 이렇게 써요. 저번에 아무래도 써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블럭은 당연히 반복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뭐 써요? 세 칸으로 나눴어요. while은 그 기본적인 키워드 그 신텍스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괄호 포 키워드 오른쪽에 있는 데다가 뭐 쓰냐면 일반적으로 초기값을 여기다 일반적이라는 거지 꼭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초기값 여기다가 조건식 뭐가 들어가요? 나머지 세 번째 구간에다가 증간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요, 폼은 첫 번째 헤드 라인만 보시면은 얘가 몇 번 반복할지 판단이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Y라고 포하고는 Y문으로 작성된 코드는 포문으로 동일하게 작성이 가능하고요. 포문으로 작성한 코드는 Y문으로도 똑같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됐죠?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거를 그러면 하나만 만들지 뭐하러 두 개씩 만들었어?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Y문을 단점을 보면 뭐예요? 몇 회전 나는지 해당하는 데 가서 찾아서 보셔야 된다고요. 초기값이 어디 있고,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값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초기값이 그 항상 문장에 제일 첫머리 있고 중간에 막 뭐가 있다가 반복문이 뒤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수 선언은요, 무조건 블럭 다음에 선언하셔야 돼요. 중간에 어떠한 문장이 있었냐면 이렇게 출력 문장이나 실행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변수 선언을 허용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고요. 중간에 변수 선언을 할 수 없었어요 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C 언어. 근데 이제 바뀌었죠. C 언어는, 자바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겠는데,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C 언어도 불과 뭐 십몇 년 전에도 그렇게 썼었어요. 문법 에러가 나와요. 중간에 선언하잖아요. 변수 선언하잖아요. 에러가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변수는요, 첫머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문장이 실행한 문장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만들어 놓고 썼더니, 중간에 막 실행한다. 반복문이 저 아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초기값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라는 초기값 저기 위에 가서 확인하셨어야 된다고, 그죠? 물론 증가문도 제가 늘려놨잖아요, 그죠? 이 안에도 숨겨놨는데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반복문이 확인하는데 뭐라고요? 몇 회장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스크롤 당겼다가 내렸다가 확인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반복을 결정하는 결정자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내가 그럴 일이 없죠. 가독성이 훨씬 좋죠. 몇 회전 하는지. 그래서 몇 회전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반복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Y문보다 뭐 쓰는 게 더 좋아요? 포문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Y문으로 쓴 거는 포문으로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볼 거예요. 됐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1부터 10까지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포 쓰시고, 자,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신텍스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적어도 세미콜론 두 개를 넣어주시면은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무한루프입니다. 뭐라고요? true라고 안 썼는데요?
네, 이거 무한루프예요. 우리가 while에다가 true로 쓴 거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무한루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략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이거 무한루프예요. 실행해볼까요? 일단 특징.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무한루프예요. 그죠? 강제로 수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rue라고 여기 조건식이 두 번째잖아요. 그죠? 넣어줘도 무한루프긴 하겠죠. 그죠? 무한루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if라는 미안해요. while 해가지고 true라고 명시한 거랑 동일한 코드가 요 놈이에요. 요 놈이거나 true를 명시하지 않아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명시하거나 안 해도 똑같다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무한루프라고요. 만약에 포문을 이용해서 무한루프 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죠? 이런 문장 보면 이거 무한루프 다 비어있으면 알겠죠? 네. 그럼 여기다가 뭐 채워줘도 돼요? 사실은 이런 거 채워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무한루프예요. 이것도 무한루프라고요. 이거는 그냥 줄바꿈이잖아요. 처음에만 줄바꿈 하고서 무한루프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결정하는 거는 누구 때문인가? 여기는 중간에 있는 조건식이 무조건 true인 건 무한루프란 얘기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좀 쉬고 할게요. 잠깐. 영상은 제가 쭉 이어서 할게요. 일단 이런 문장도 어쨌든 무한루프에 해당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초기값을 일반적으로 쓰는 구간이지 꼭 무조건 초기값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문장이 와도 되긴 해요. 근데 포문을 위해서 반복문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초기 문장을 작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근데 가운데는 무조건 조건식이어야지 다른 문장이 오면은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true와 false가 나오는 결과물이 제공을 해줘야 돼요. 가운데 증가문에는 조건식에는. 그 다음에 증가문이잖아요. 그죠? 증가문에도 전혀 다른 이상한 거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증가문장 안 써도. 문법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걔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증가문을 작성하는 거니까 증가문에 관련된 사이클을 적용하기 위한 증가문에 관련된 어떤 문장들을 쓰는 게 기본적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무한루프의 표현이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루프 쓸 때는 포문으로는 잘 안 써요. while문으로 쓰지. 무한루프를 적용하려면 무한루프를 해서 내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while문과 동일하게 continue와 브레이크가 사용 가능하니까 내부에서 if문을 통해서 조건을 다시 주고 해당하는 조건에 맞게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while문을 쓰는 게 더 적합해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어차피 쭉 진행해서 나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판단해서 빠져나가는 것들은 보통은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럴 때 무한루프를 통해서 처리하다가 사이즈가 다 끝났어요 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일이에요.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파일에 있는 내용이 몇 개의 글씨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 잘 모를 때, 그런 것들, 사이즈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써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 우리가 다룰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문도 무한루프에 관련된 코드가 가능하긴 하다라는 문법적인 것만 얘기 드려봅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걸 제외하고 이제 앞에 부분들 써볼게요.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이니까 주석으로 신텍스에 관련된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를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무한루프 말고 한번 여기다가 일단 쓸게요. 자, 여기다가 초기값 쓴다고 했으니까 선언부 자체를 물론 밖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써왔잖아요. 사이클을 적용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있는 문장을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요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권장할게요 라고 그죠? 안쪽에다가 넣어버리게 첫 번째 문장에다가 넣어버릴게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는 증가문을 쓸게요. 아이 뿔뿔 또는 뭘로요? 뿔뿔 아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 증가문이 되도록 합니다. 이거 제가 초기값과 증가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돌리면 뭐가 돼요? 이거 돌리면요? 네, 무한루프요. 왜요? 결국에는 반복문에 있는 실행 블럭을 실행을 결정한 요소는 누가 이긴다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누가요? 조건식이 true일 때 결정하는 거잖아요. 비워놓으면 뭐라고 했어요? 비워놓으면 그냥 무조건 true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포문 같은 경우. 포문의 경우 조건식 중간 있잖아요. 얘를 세 칸으로 나눴으니까 중간이 생략되어 있으면 뭘로 간주한다고요? true로 간주한다고. 명시적으로 true라고 쓴 거랑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겠죠. 그죠? 무한루프이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써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죠? 자, 판별식이 없으면은 무한루프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짓 했네 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조건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위에 거는 무한루프의 식이고 어쨌든 앞뒤로는 뭐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안 쓰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명시적으로 펄스를 써주면은 아까 우리가 반복문 while에서도 펄스 쓰면은 unreached 코드라고 해가지고 의미 없는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얘는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네요. 펄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어차피 ID가 잘 체크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i가 어디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표기해 봅니다. 자, 이 문장은 무슨 뜻? 몇 회전? 이거 몇 회전 합니까? 10번. 네, 안에 있는 블럭에 있는 내용이 요거밖에 없긴 하죠. 그죠? 한 줄밖에 없긴 한데 여기 있는 블럭 내용을 10회전 하세요 라고. 10회전. 어떻게 10회전이에요? i가 0에서 시작해서 10이 될 때까지, 10이 되기 전까지 라는 얘기다. 그죠? true 조건이니까 10이 되기 전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10회전이라고요. 자, 여기다가 이거 무한루프는 아니다. 그죠? i라고 찍어보고요. i는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부터 몇 찍는다는 얘기예요? 몇부터 몇까지? 출력되는 숫자는요? 몇부터 몇? 초기값 0이 들어오죠? 0이 들어와서 판별하고요. 0부터 찍어지겠죠? 그죠? true니까 0부터 9까지 10번 실행하고 있는 반복문입니다. 그죠? 0부터 9까지 돌아가니까 10번이에요. 알죠? 네. 1부터 시작하면요? 1부터 10까지 하려면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야지 1부터 10까지 10회전 합니다 라는 표현이 뜨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i 뿔뿔이든 뿔뿔 i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쓰세요. i 뿔뿔이 맞아요? 뿔뿔 i가 맞아요? 둘 다 1 증가 연산자고요. 독립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실행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했구나 아직? 네, 요거 볼게요. 살펴볼게요. 다시 신텍스 그 처리 과정들 좀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문장을 제가 뭐 이렇게 한 줄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처럼 제가 while문 구분해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실행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1번 구간, 여기 있는 게 2번 구간 16번 라인이요. 그죠? 여기 있는 3번 구간 있고 바디 부분이니까 여기 4번이라고 해볼게요.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0번 안 하고요. 이거 3번만 할게요. 일단은요. 3회전 하는 거죠. 1부터 3까지. 맞아요? 네. y라고 똑같아요. 근데 사이클, 반복을 결정하는 요소, 이 변수, 인덱스 i를 이용해서 썼는데요. 초기값, 조건식, 증가문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줄을 제가 일부러 조금 나눠 놨어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를 제가 일단은 14번에다가 찍어 놓을 거고요. 야, 안 찍어지네. 여기는 문장이 아니라서. 여기다 찍어 놓을게요. 그냥 출력 문장에다가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따라 안 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제가 디버깅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 합니다. 디버그 실행 해볼게요. 그러면 디버그로 스위치하고선 여기서 스탑이 걸려 있겠죠. 아까하고 동일하네요. 자, 한번 보세요. F6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게 초기화 구간이잖아요, 그죠? 초기화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변수를 실행하려고 하겠죠? 실행하면은 오른쪽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될 거예요. 자, 실행할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음 줄에 있는 2번으로 가겠죠, 그죠? 물론 한 줄로 되니까 다음 뒷줄 요소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죠? 조건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i가 1이 저장이 된 상황이고요. 조건식을 실행하겠죠? i가 현재 1입니다. 3보다 작거나 큽니까? true예요? true죠? 네. true. 그럼 얘 판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3번으로 갈까요? 확인해 볼게요. 어떤 분은 3번으로 갈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디로 갔어요? 판별식이 나오면 항상 아까 해당하는 키워드가 판별이 됐으니까 어디로 갈지 이제 결정해야 되니까 거기서 결정을 내릴 거예요. 포가 아직 결정 아직 안 내린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판별 결정이 났다. 그럼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true면 뭐라고요? while도 true면 뭐라고요? 어디 간다고요? true이면 어디로 간다고요? while문 아까 while 반복문 했는데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어디 간다고요? 뭘 실행해야 되죠? 반복문 구간을 실행하세요 했으니까 3번으로 가요? 4번으로 가요? true이니까 4번으로 갑니다. 3번 실행 안 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건너뛰고 넘어갔죠, 그죠? 3번은 증가문 구간이라서요. 일단은 포에서 규칙은요, 반복 구간을 실행하면 제일 마지막에 실행하는 문장을 써주시는 게 있어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안쪽에다 같이 포함시켜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증가문을 제일 오른쪽에 세 번째에다 쓰잖아요, 그죠? 쓰는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반복 구간하고 증가문을 좀 구분해고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실행합니다. 4번 실행하겠죠? 출력되겠죠? 출력되면은 앞에서는 while문 같은 경우는 증가문이 내부에 같이 있었으니까 실행하고 라인별로 실행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증가문을 앞에다 쓰든지 중간에 쓰든지 뒤에 쓸 때마다 로직이 달라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조금 얘는 일정하게 어디다가 규칙을 주냐면 증가문은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넣어도 여러분들이 안쪽에다가 내부에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실행하고요. 요거 실행하겠죠? 실행하고 난 다음에 while문은 조건식으로 갔잖아요. 얘는 마지막에 누구를 실행한다고요? 증감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3번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실행할 걸 따로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실행하는 단계. 자, 3번이 끝나면은 그럼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얘기, 한 번 1회전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반복문은 그냥 빠져나간다. 어떻게 빠져나간다? 반복문은 빠져나갈 때 뭘로 통해서 빠져나간다? 내부에 물론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죠? 브레이크가 없는 이상 조건문이 뭐일 때? 펄스일 때 빠져나가는 거는 동일합니다. 전제 조건들은.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끝나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3번이 이제 문장도 다 실행했고 마지막에 실행하는 구간까지 실행했다고요.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그냥 못 빠져나가요? 포한테 뭘 전달해줘야 돼요? 펄스를 전달해줘야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조건식으로 다시 넘어가겠죠. 이런 사이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다시 true잖아. 사실 2니까 true이기 때문에 포가 어디로 가라고 해요? 나갈래 말래 결정하겠죠. true네. true니까 어디로 가요? 19번 라인 4번으로 다시 넘어가고요. 실행 다 끝났죠. 이거 실행하면 다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 마지막 구간 어디? 증가문 3번으로 다시 가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간다 안 나간다? 아니요, 조건에서 나가니까 조건식으로 다시 가서 포가 한 번 더 들어가.
그죠? 실행하고 마지막 결정하시고 4네요. i가 4다. 그죠? 포가 뭐라고요? 야, 포 4가 크진 않잖아. 그죠? 펄스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래서 종료가 되는 구조예요. 약간 그 실행하는 내용은 똑같긴 한데요. 초기값 증가하면 조건문이 한 줄 라인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행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1번은 최초 한 번만 실행합니다. 맞아요? 반복문은 1번은 최초 한 번만 실행하지 다시 반복 구간에서 돌아오진 않아요, 그죠? 네. 처음 진입할 때만 최초 진입할 때 처리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조건식으로 넘어왔네요, 지금요, 그죠? 지금 3사이클 같은 경우에 현재 조건식으로 넘어왔으니까 어디로 넘어왔어? 2번으로 갔다고요? 얘가 2였었죠? 2여서 어디로 갔어요? 4번으로 넘어갔다가, 그죠? 요게 이제 실제로 바디 구간이니까 바디를 실행하고 나서 마지막 구간이 어디라고요? 증가문에 해당하는 3번으로 넘어갔다가 하죠? 이렇게 1사이클 진행한 겁니다. 자, 3번이 진행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 전체적인 구간이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요? 조건식에 해당하는 2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어디래요? 2여서 4번으로 갔다가 다시요? 증감식으로 갔고요. 증가해서 인자가 변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어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2번, 4번 다시 똑같이 3번으로 들어갔죠. 그죠? 5번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게 5번이라고 치고 그죠? 이렇게 해서 1사이클, 1사이클 돌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서 와, 세 번째 돌았더니 이제 뭐예요? 펄스네요. 그죠? 펄스여서 빠져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죠? 여기서 프로그램이 3회전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1번은 최초 한 번만 실행합니다. 그죠? 초기 보면은 한 번 실행하고 요 반복하면 여기 있는 게 반복이 되고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게 신텍스예요. 특징이니까 흐름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요. 그럼 요놈은 제가 디버깅 모드로 여러분들 흐름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본 것 뿐이고요. 다시 자바 모드로 가가지고 한번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while로 우리가 테스트했던 것들은 다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실행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테스트 2. 앞에 거 while에서 했던 거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 뭐 대표적인 거 아까 1부터 10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요. 방금은 변수를 활용해서 찍었었나? 포고요. 포. 아이고. 뭔만 하는 동안이 똑같죠, 그죠? i는 보통 여기서 int i는 0부터 일자는 보통 많이 씁니다. 반복 인자로 보통 초기값 0부터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네. 이유는 왜 0부터 써야 되는지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말고 이유는 다음에 우리가 집합을 건드릴 때 할게요. 그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는 0부터 i가 뭐 될 때까지 이렇게 표기해볼게요. i는 뿔뿔 i. 자, 여기다가 뭐 찍어요? i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했던 거하고 똑같다, 그죠? 오케이. i는 i 찍어볼게요. 가능하죠? 이거는 무슨 뜻? i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문을 실행합니다. 그죠? i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문을 실행하잖아요. 그죠? 실행합니다. 근데 i의 범위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10이 되기 전까지 만족하는 조건이라면 처리합니다. 자, 이게 부등호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부등호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건이 바로 처음부터 펄스다, 그죠? 자, 얘가 펄스면은 안에 실행을 안 하겠죠, 그죠? 내부 실행 안 합니다. 내부로 실행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문도 실행 안 해요.
왜냐면 내부를 실행하고서 끝나야지 증감으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서 펄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빠져나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건을 잘못 설계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가끔씩 그러거든요. 와, 제 거는요 아무것도 왜 실행이 안 되죠? 실행이 된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실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조건을 잘못 쓰면은 안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도록 하고요. 부등호 정확하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금 편하게 쓰려면 좀 띄어서 쓰면은 좀 더 보기는 좋아요, 그죠? 이거는 0부터 10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0부터 9까지가 만족하는 조건. i가 9까지 변화하면서 0에서 찍고 10에서 찍고 어디서 찍어요? 10에서 찍어요? 안 찍죠? 그죠? 앞에서 했던 거 동일합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요 0부터 9까지 돌아가면서 찍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출력하는 데이터가 0부터 9까지, i가 0부터 9까지 찍어지잖아요. 1부터 10까지 찍어볼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1부터 10까지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10회전 하는 거니까 우리 아까도 했는데 1부터 10까지요 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0부터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이렇게 써도 뭐 틀린 건 아니다. 10회전 하는 거. 근데 보세요, 0하고 10 쓰는 거랑 1이라고 10 쓰는 건 동일하긴 한데 그럼 명확하게 이것만 봐도 아 이거 10회전 하는구나 판단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나 더 써야 돼요? 기호 하나 더 써야 된다, 그죠? 이것도 낭비라고요, 그죠?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0부터 시작하는 거를 거의 기본으로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열을 배우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거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기한다, 회전수. 내용에서는 i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활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활용하지 않는 것 내용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얘는 안 고치고요. 1부터 10 등호 안 넣고요. 여기는 출력 데이터만 1부터 10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i에다 1 더해요? 자, i에다 1 더하래요. 네, 맞죠? i에다 1 더하면 되겠다. 그죠? i 더하기 1. 그럼 될까요? 그럼 된다면서요. i에다 1 더해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나오긴 나올 건데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왔나요? 0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수를 출력한 게 아니고 뭐가 출력이 된 거예요? 네? 문자의 결합에 의해서 출력이 됐어요. 여러분 연산자 몇 개 있어요? 출력 문장에 연산자 몇 개? 더하기 연산자 2개. 똑같은 우선순위가 2개 있는 더하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것부터 먼저 한다고요? 왼쪽 거 먼저 합니다. 왼쪽 거니까 문자열하고 i를 더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자열을 결합해 주세요.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문자열로. 오른쪽에는 숫자가 문자로 결합이 돼서 새로운 문자가 돼버린다고요. i는 1이라고 붙어버린다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붙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뒤에다가 또 1을 붙여서 문자열을 만들어줘요. 앞에서 만들어요. i는 1이라는 문자열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를 또 붙여서 새로운 문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11이 나온 것처럼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11이 아니고 0, 1이 그죠? 0, 1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1부터 10까지 원하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바로. 자, 이거 구별 못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괄호 치시면 돼요. 알죠? 내가 먼저 계산할 것들 괄호만 막 무조건 쳐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긴 해요. 이런 것들도. 문자열과 더하기 연산하면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결합해서 문자열과 숫자가 붙어버리면 계산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자열이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 가능하겠다, 그죠? 1부터 10까지 출력 가능하네요. 됐죠?
다른 예제 뭐 할까요 이제? 다 똑같아서 프로그래머스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잘 따라하셨나요? 안 되신 분 질문하시고, 옆에 사람 안 된 사람 없나봐요. 잘 됐어요? for 테스트 03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세요. 뭘 이용하세요? 포문을 이용하세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볼게요. 제가 얘를 지금 실습시켜서 해보세요 하면은 1분은 하시는데 1분은 그냥 손 놓고만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보세요도 좋긴 한데 일단 같이 좀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반복문 써볼까요, 여러분들? 반복문 쓰라고 했으니까 쓰겠죠, 보자, 열심히. i는 1부터 10까지 들어갈 거니까 1부터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네. 어디까지요? 10까지. 이럴 때는 이제 이게 더 편리하겠죠, 그죠?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게끔 i를 만들어주면서 얘를 어디에다가 계속 누적시키면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누적해서 결과를 내야 될 공간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1부터 10까지 계속 누적시킬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뭐라고 만드시면 되죠? 뭘로 만드시면 돼요? 변수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1부터 10까지 누적시킬 공간, 변수. 무슨 타입으로 만들까요? 일단은 인트면은 적합할 것 같잖아요, 그죠? 합! 이렇게 써요. sum이라고 써볼까요, 그죠? sum이라고 써서 넣어볼게요. 공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sum에다가 뭐 하시라고요? sum에다가 i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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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긴 했죠. 뭐가 생겼어요? 중간에 왼쪽 변수 말고 오른쪽에 변수가 밑줄이 빨간색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요? 네,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죠. 자, 여기 있는 걸 실행을 하려면 자, 썸에 있는 거를 여기 값이죠, 그죠? 읽어와서 값을 읽어와야 되는데 뭐 저장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초기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단지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자, 이거 변수 선언했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언급했던 건데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메서드고요. 이건 메인 메서드고요. 메인 메서드 내부 블럭 있잖아요. 그죠? 메서드 블럭이잖아요. 그죠? 메서드 블럭에서 선언을 한 거잖아요. 변수 선언했잖아요. 그죠? 변수를 만들었다. 다른 말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든 거는 여기 있는 sum이라는 변수는 다른 얘기로요. 여기서부터 여기 선언했잖아요. 선언부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이 블록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얘를 뭐라는 스코프라고 불러요. 스코프. 변수의 스코프.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고요. 살아있는 범위. 변수 메모리가 만들어져서 종료 때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고요. 졸린 사람이 있죠. 많이 떠들지 않을게요. 단지 외우는 걸로 갈게요. 그러면요. 밥 먹었으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그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좀 이따가 잘 것 같아요 라고 이미 사인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범위가 전체 공간에다가 사용할게요 이렇게 돼 있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일부 구간에서 클래스를 일부를 내가 나눠놓고 여기서 쓸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클래스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메서드잖아요. 그죠? 클래스의 일부 구간 안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들었죠? 우리 기억하겠죠? 지역 변수라고 정의했었습니다. 변수 중에서도 어떤 변수요? 네, 지역 변수, local variabl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local variable은 여러분들 마우스 올려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현재 sum이라는 변수는 local variable인데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그죠? 초기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규칙으로 보세요. 지역 변수는 최초 초기화해야 사용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빨간색이 뜬 것뿐이 초기화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초기화할지를 모르겠으면 0으로 초기화하시면 좋겠다. 그죠? 네.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0으로 초기화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라고 알겠죠? 그래서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 문장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최초 썸에는 빵이었다가 값이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 빵으로 넣어놓고선 1 더하고 1 더해서 결과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 2 이제 여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2 넣고선 계속 증가시키면 누적이 되겠죠. 그죠? 누적된 결과는 출력은 어디서 하면 돼요? 누적된 결과 출력은요? 네, 얘가 10번 수행하고 나야지 여기서야 그죠? 이게 10번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장을 10회전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력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자, 1부터 10팩토리얼은 아니지. 1부터 합은 뭐라고요? 어디에 누적됐다고요? 자, 아까 여기다가 밖에다가 썸 만들어 놓은 거는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제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역 변수고요. 얘는 어디까지 살아있다고요? 여기 블럭이 전에 끝나는 메인 메서드 종료잖아요. 그죠? 메인 메서드 내부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해요. 알겠죠? 안쪽에서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들었으니까 여기 하에 있는 드래그하고 있는 구간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메모리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상식선에서 뭐가 나올지 알고 있죠? 그렇죠? 몇이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오른쪽에 이놈 몇이 잘 나왔습니까? 55가 잘 나왔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제를 더 다뤄도 되긴 하는데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굳이 막 아까처럼 Y문 영상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예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녹화 영상만 길어지지. 일단은 개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 실습 좀 할게요. 다른 예제로 요거는 녹화 뜨지 않고 여기까지만 녹화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이나 Y문이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제가 계속 하면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따라하면 시간만 더 걸리니까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